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안개, 또 낮 동안에는 많은 꽃가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가 자욱한 곳이 많습니다.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봉화의 가시거리는 160m, 영양은 190m까지 좁혀져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도 옅은 안개인 방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높음 수준 예상돼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이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껑충 오르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내일과 모레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 강하게 불어 급격한 기온 변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일교차가 벌어지겠고요. 내일부터 차차 대기가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퇴로 대구시가 김정기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그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했는데요. 민선 8기 주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의 첫 주제는 취수원 이전 문제. 홍준표 전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구미 해평 취수 합의를 뒤집고 땅 밑에 관로를 깔아 안동댐물을 취수하기로 바꿨습니다. 김대현 대구시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일부 지자체, 환경단체 반대로 답보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제성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탄핵 정국에 조금 논의가 중단됐는데요. 저희 대선 공약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연내에는 특별법 예타 면제를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고요. 홍 전 시장이 중단시킨 염색산업단지의 하폐수 처리 지하화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구의 고질적인 악취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염색산단을 군위로 이전하겠다며 일부만 지하화하기로 뒤집으면서 이전도, 악취 해결도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대구시는 이전 반대 업체를 설득하고 지연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순환선으로 검토된 도시철도 5호선 등도 백지화되거나 변경돼 갈등의 불씨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홍 전 시장의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이었냐는 겁니다. 결국 이전에 자극적인 정책들은 대권 행보를 위해 대구시를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막상 홍 전 시장이 각종 정책을 남발했을 당시엔 보이지 않았던 예리한 비판과 따가운 질책입니다. 홍 전 시장은 취수원, 신청사, 티켓 신공항, 군부대와 같은 온갖 대구의 이전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야망을 쫓아 떠나면서 대구에는 갈등과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홍준표 후보의 편향된 언론관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언론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시 정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가 대폭 줄었고 또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불통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홍 후보가 대구시장에 취임하기 전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여러 소통 창구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 원탁회의는 2014년부터 24차례 열리며 대표적인 대시민 소통 창구 역할을 했지만 홍 전 시장은 취임 2달 만에 폐지했습니다. 2019년 11월 도입해 6차례 열린 온라인 소통 창구 토크대구와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를 결정한 방식인 수기형 민주주의 역시 사라졌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한 정책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한두 차례 명맥만 이어가던 정책 토론이었지만 대구에서는 20여 차례 열리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토론 기회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 취임 1년도 지나지 않아 정책 토론을 열기 위한 청구 인원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로 늘렸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의회에 정책 제안 설명을 하며 마치 유명무실한 다른 지역이 정상인 듯 청구 인원수를 늘린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토론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곳이 전부 다입니다.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된 21건이나 한 곳은 대구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는 아예 시행이 안 되는 정도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겠다. 그게 청구 인원수를 4배로 늘린 뒤 정책 토론 청구는 2차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실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책 견제, 감시와 같은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단체를 향해서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민단체도 결국 우리 대구 시민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분쟁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절제되고 좀 대구시가 좀 절제되고 차분한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홍 전 시장 시절 대구시의 소통은 불통의 연속으로 민생에 역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재임 기간은 대구의 대행과 논란을 부추기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홍준표 후보의 대구시정 2년 10개월. 정책 감시와 견제를 하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직접 뽑아준 시민들에 대해서도 소통과는 거리가 먼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지난 5년간 사장 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대구시 출자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엑스코인데요. 잦은 CEO 교체에다 낙하산 보훈이 인사, 또 전문성 부족 논란까지 겹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퇴한 표철수 전 사장의 후임을 곧 선임하는데 경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인사가 중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분 81.29%를 가진 엑스코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철수 전 사장이 홍준표 전 시장 대선 출마 지원을 위해서 중도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엑스코에선 지난 5년 동안 사장 3명이 줄줄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표 전 사장은 임기 2년 중 1년 5개월 만에, 이상길 전 사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서 1년 3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서장은 전 사장 역시 홍준표 시장 체제가 들어서며 조기 사퇴했습니다. 잦은 CEO 변동은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경영을 저해하고 조직의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엑스코의 최근 경영 실적도 경쟁 전 시장과 비교하면 정체돼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 엑스코는 지난 2022년 329억 원에서 2024년 338억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백스코는 80여억 원, 킨텍스 480여억 원, 코엑스는 270억가량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엑스코가 2022년 13억 원, 2023년 22억 원, 2024년 8억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지만 나머지 3개 전 시장은 3년 새 많게는 수십억 원씩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발전해 가고 있는데 엑스코의 실적은 지금 자료로 보면은 크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 경영 난맥상도 드러났습니다. 엑스코는 전시관 서관 지하 1층에 있는 5,400제곱미터를 임대한 이후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5년 동안 공실로 방치했습니다. 월 임대료 6,600만 원을 비롯해 각종 예상 수익 등을 감안하면 공실 방치로 사실상 해마다 수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엑스코는 최근 임원 추천위원회를 열고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대구시장과 출자 출연 기관장의 임기 일치 조례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짜리 사장인데 굳이 뽑을 필요가 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시민사회는 낙하산 보훈 인사 논란, 전시 컨벤션 분야 이력이 전무한 인사가 선임됐다는 그간의 거센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어떤 그런 이 회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공개하고 반드시 또 이 의회의 어떤 그런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전시 컨벤션 센터는 20개 안팎으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잦은 사장 교체는 경영 정체와 조직 내 혼선을 부추기고 줄서기 같은 관행을 고착할 우려가 큽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사장 선임이 엑스코 정상화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관하는 이동형 병원 설치 운영 훈련이 경주에서 진행됐습니다. 대규모 재난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훈련인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관에도 이동형 병원이 설치돼 운영될 계획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재난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이동형 병원이 설치됐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을 위한 대기실을 갖추고 있고 엑스레이와 CT 장비도 탑재돼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돌며 실시하는 훈련인데 올해는 에이펙이 열리는 동안 경주에 이동형 병원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현장 응급진료소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이동형 병원입니다. 봄은 엑스포 단지 내에 이동형 병원을 설치를 해서 만일의 사태에 이제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형 병원과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다양한 의료 지원 대책도 수립했습니다. 협력병원을 23개로 확대 지정하고 동국대 경주병원의 응급실 확장과 현장 진료소 운영, 응급 헬기 상시 배치 등 에이펙 참가단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IP 전용 병동을 설치를 하고 또 협력병원을 23개로 확대해서 꼼꼼한 의료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응급 상태에 대비해서 병원급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응급의료 시스템은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항구 하층민의 춤에서 유래했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꽃을 피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수준 높은 탱고 무대를 대구에서 접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내일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3인의 밀롱가 소리가 대구문화예술회관 연습실을 우수에 젖은 열정으로 더합니다. 전통의 탱고 리듬에 피아졸라 특유의 복잡하면서 미묘한 재즈 리듬이 더 씌워진 새로운 탱고, 뉴에브 탱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땅고라는 발음이 더 가까운 탱고는 삶에 찌든 항구 도시 하층 이민자의 음악이었지만 스페인의 플라멩코와 함께 세계적인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시민에게 이런 탱고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새로 DAC 탱고 앙상블을 만들었습니다. 4월 25일 첫 공연은 프로그램 전체를 피아졸라의 탱고로 채웠습니다. 클래식 음악 씬에서 뭐 한두 곡 정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정도 좀 많이 봐왔는데 콘서트 음악회 한 개 전체를 탱고로 해서 이 음악회를 만들어가는 경우는 이때까지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탱고는 보통 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베이스 그리고 반도네온으로 구성하지만 이번에는 반도네온 대신 전통 관악기 생황을 활용합니다. 생황은 국악기 중에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선율이 많기는 하지만 중간중간 화음을 이용해서 조금 더 풍부한 어떤 음악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같은 날인 25일 수성 아트피아에서도 탱고 아르헨티나 공연이 열립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정상급 공연단인 파브리치오 마카다 카르텍과 탱고 소프라노 이바사 스프란자 그리고 탱고 댄서 6명이 매혹적인 무대를 보여줍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네, 경북 울릉공항이 건립되는 2027년쯤 울산과 울릉도를 오가는 하늘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신생항공사가 30분대로 도착 가능한 새 노선 취항을 준비 중인데 침체됐던 울산공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울산 MBC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일주일에 140편의 항공기가 드나든 울산공항. 이후 코로나19를 겪으며 항공편이 줄어
지금은 정확히 절반인 이른편이 김포와 제주를 오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1,200명대로 공항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설립된 신생항공사가 울산 울릉 노선 신규 취항에 나섰습니다. 울산에서 울릉도를 가려면 포항까지 육로로 이동한 뒤 배를 타고 3시간가량을 더 가야 하는데 하늘길이 열리면 30분대로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27년 울릉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72인승 소형 항공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울릉 울산 노선의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27년도에 울릉공항에 개항을 하게 되면은 울산과 울릉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울릉 노선에 앞서 내년 상반기 울산 김포, 울산 제주 노선 취항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토부와 국내선 증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울산공항 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섬에의 신규 취항이 울산공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항공사도 더 늘리고 노선도 다변화하면서 울산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선택지가 줄어든 울산공항이 신규 노선 취항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캠핑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캠핑이 유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형도 다양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캠핑 장비가 다 갖춰진 곳에서 즐기는 이른바 글램핑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어서 MBC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성과 고흥 사이 등량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글램핑장입니다. 확 트인 전망에 바로 뒤에는 유채꽃밭과 오봉산 등산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습니다. 모든 캠핑 기구가 갖춰져 있어 편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즐기는 고급스러운 캠핑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색다른 추억을 선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만들으셔서 사모님 그래서 다시 한번 와서 애기들이랑 놀러 왔어요. 고흥의 또 다른 글램핑장. 숯불 위에 각종 해산물과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직접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해야 하는 캠핑과 달리 편리하게 야영을 즐길 수 있다 보니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시설이 되게 좋아요. 다른 데 비해서. 제가 카라반, 캠핑, 글램핑 많이 가봤는데 여기가 그나마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캠핑 이용객은 500만 명. 캠핑 시 선호하는 숙박 유형은 일반 텐트 다음으로 글램핑이 많습니다. 전국 캠핑장 수는 4,000곳이 넘었고 전남에서도 240여 곳이 있습니다. 멀리서 태국에서도 찾아주셨고 또 가까이서도 오시지만은 이곳에서 정말 좋은 휴식을 취하고 간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코로나19 기간 급격하게 오른 캠핑 열기로 자연 속에서 손쉽게 즐기는 글램핑장이 지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올 연말까지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를 엽니다. 경상북도 동부청사 본관 전시공간과 대구 대곡초등학교 등 4개 지역에서 12월 26일까지 동시 개최되는 독도 전시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독도 교육주간에 맞춰 일본의 그릇된 독도 교육을 비판하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지리, 역사, 공공, 정치, 경제 등 내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세이에스24그룹 자회사로 편입된 자동차 부품 제조사 한세모빌리티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미국 공장을 증설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구 본사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김익환 한세모빌리티 대표는 미국 미시간주 폰티악 공장을 기존 약 3배 규모로 확장 이전에 2027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확대하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한국GM의 1차 협력사인 한세모빌리티는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포르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리비안 빈페스트 등 전기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5월 5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경북의 사찰과 중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경북도 내 전통 사찰 172곳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화재 안전 조사를 벌이고 화재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현지 적응 훈련 등을 추진합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안동 봉정사에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투수들의 호투와 타자들의 활약이 더해진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해 챔피언과의 홈 첫 대결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기아 타이거즈와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에서 삼성은 13개의 삼진과 2개의 홈런에 힘입어 7대2로 가뿐하게 승리했습니다. 두 번이나 담장을 넘기며 홈런의 힘을 보여준 삼성은 마운드에서 출전한 모든 선수가 삼진을 기록하며 기아 타선을 잠재워 시즌 전적 2승 1패로 우위에 섰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원태인의 시즌 세 번째 승리 도전이자 연승을 노리는 삼성의 경기를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중계방송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가 자욱한 곳이 많습니다.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봉화의 가시거리는 160m, 영양은 190m까지 좁혀져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도 옅은 안개인 방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높음 수준 예상돼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이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껑충 오르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내일과 모레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예상되고요. 또 내일까지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2도, 구미는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6도, 구미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8도, 문경은 13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안동 24도, 문경은 22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일교차가 벌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차차 대기가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